반갑습니다. 저 오늘 중동 진출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저희 얘기를 할 건데 또 이렇게 무대 위에서 오니까 반갑네요, 두 분. 그래서 뭐 소개는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IP 블록체인을 만드는 프로젝트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한국 및 아시아 사업 총괄하고 있는 장채선이고요. 오늘 같이 지금 요즘 정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또 두 분 다 중동에서 수년간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고 또 스타트업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다년간 해오신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용현님, 지현님 뭐 얘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혹은 길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용현님부터.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동 기반의 테크 베이스 자산운용사에서 파트너로 있는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쇼룩은 이제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고 두바이, 그다음에 사우디 리야드, 이집트 카이로, 그다음에 한국 서울에 총 5군데 오피스를 두고 투자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얼리 스테이지 VC부터 중간에 벤처 뎁이랑 프라이빗 크레딧, 그다음에 PE까지 다양한 이제 방면에 걸쳐서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에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코로나 이제 시기부터 있으면서 중동 시장의 이제 발달이랑 발전을 좀 보고 있는데 되게 좀 재밌고 좀 흥미로운 시장이라 재밌는 얘기 오늘 많이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현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엔그룹 산하 CBC 이엔캐피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소개드리면 저희 이엔그룹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통신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 30개국에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동유럽까지 약 1억 7천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테크 기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엔캐피탈은 그 안에서 이제 기업 성장을 같이 방향성을 보고 시너지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있고 주로 시리즈 A에서 B단계 이제 성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투자 초기에 필터링도 보긴 하지만 실제 포지션은 투자 이후에 포트폴리오사들의 사업 성장, 그다음에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KPI 성과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랑 깊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팀들이 이제 위닝을 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잘 맞는지 현지 지역에서의 문맥과 맞게 좀 보고 있어서 오늘 그런 경험들을 이 자리에서 좀 공유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이력을 보시면 한 분은 좀 더 투자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고 지현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비스 런칭을 한 경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하시는 업무도 포스트 인베스트먼트 스테이지에서 좀 소위 말하는 쪼는 앵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그런 앵글에서도 많은 서포트를 주고 있어서 오늘 저희 얘기 나눌 때 그 단편적인 하나의 앵글이 아니라 좀 다각도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중동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중동이란 게 되게 큰 지역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중동하면 약간 사우디로 끝나는 그런 앵글이었는데 최근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할 중동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일 때 이 중동이라는 단어를 혹시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을 좀 더 지칭하고 포커스해서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지현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동에 했을 때는 이제 미들 이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넓은 지역 관점에서 보면 이제 메나라고 해서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로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접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바레인 같은 걸프만에 걸쳐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까지 이제 북아프리카를 넓게 지칭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5억 명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점은 인구의 반 이상이 25세 이하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친화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발전이라던가 포텐이 좀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미들 이스트가 예전에 어른들이 갖고 있는 중동 건설 보면
롬의 그런 사우디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보통 특히 모바일이나 그 I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규모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연령층도 되게 중요한데 또 동시에 그 인구 덴시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명이 미국 중부 같은 경우에 되게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있을 경우에 그런 뭐 그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중동은 보통 그 대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인구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네, 보통 그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점으로 해서 뭐 저희 이집트의 경우에는 뭐 카이로 중심으로 있고 아부다비, 뭐 두바이 이런 식, 그다음 사우디도 리야드, 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도시 기점으로 좀 보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중동이 스타트업씬에서 되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동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적은데 국내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더라도 글로벌리 스타트업 씬의 성장세도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져가는 그 정부적인 뭐 파이낸셜 서포트라던가 아니면 규제적인 서포트도 되게 우호적인 걸로 많이 비춰지는데 혹시 현지에서 느꼈을 때도 그런 변화를 5년 정도 계셨다고 했으니까 지난 5년 동안 느끼시는 그런 변화가 있나요? 정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중동 시장에서 되게 스타트업 씬의 성장 이런 것들이 핫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용현님.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굉장히 스타트업 친화적인 규제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아부다비랑 두바이를 필두로 하는 UAE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이런 트렌드가 지금 이제 사우디가 계속 중동 시장에서 좀 올라오면서 사우디도 역시 이러한 그런 법적 다양한 제도나 규제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테크니컬리하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창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중동이 문화권도 다르고 또 이제 무슬림이라는 그런 문화권이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들도 아부다비 산하에 있는 이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이나 두바이 산하에 있는 두바이 인터내셔널 프리존이라는 프리존에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이러한 두 프리존 같은 경우는 English Common Law라고 해가지고 영국법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뭐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국법이라고 더 뭐 패밀리어한 건 아닌 건 맞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이런 뭐 규제나 법이 막 마음대로 적용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국제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이 적용된다라는 염려는 적어도 덜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추가 첨언 드리면 특히 이제 UAE에서도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작년 발표된 자료 따르면 이제 신생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자라나고 있는 씬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서 이제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투자 건수가 그 전년 대비해서 5% 정도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실제 수치상.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직도 초기 단계의 투자가 활발하게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리를 더 잡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돈만 도는 시장이 아니라 정책과 그다음에 규제가 같이 설계가 돼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임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중동 국가들의 그런 정치 체제나 국가 체제를 보면은 왕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가랑 정부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랑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왕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어젠다에 대한 커미트먼트, 그런 데디케이션 같은 걸로 이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도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넓은 지역을 아우르지만 아무래도 그런 산유국들이 좀 가장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산유국들이 굉장히 지금 오일머니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경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굉장히 확고해요. 그냥 government highest level부터 실제 그런 각 부처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산유나 석유가 아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아가냐의 측면에서는 이런 결국 테크,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중소기업,
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오일 중심적인 경제 체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자 그런 정책 방향성이 너무 확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다양한 규제,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오일 머니로 대표된 유동성 이런 것들이 맞춰서 이제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좀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실제로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점으로 이미 이제 오일 기반한 산업에서 50% 이상이 그러니까 넌 오일 비즈니스로 넘어갔거든요, 경제 규모가. 그래서 이게 주는 시사점은 결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대로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다음에 그게 결과로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보통 대부분 뭐 최근이야 컨슈머 브랜드의 스타트업도 되게 약진이 무섭지만 뭐 저도 2010년에 IT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테크 중심적인 그다음에 소규모의 조금 발빠르게 이노베이션을 리딩하는 스타트업이 위주인데 말씀하신 약간 기조랑 되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흥미롭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데 약간 왕정 혹은 그 좀 탑다운 앵글에서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걸로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리딩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최근 그 중동 투자자들이 혹은 중동에 있는 그 정부 기관들이 좀 더 포커스하는 산업 이 섹터가 좀 있을까요? 네, 이게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한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AI는 사실 꼭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굉장한 화두이고 중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이제 투자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부처가 신설이 되고 그 부처에 어떤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의 G42라고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의 AI의 모든 걸 집대성하고 기술을 발전하고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드는 약간 준 퍼블릭 엔티티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많이 하고자 하는 소버레인 AI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G42라는 산하에서 밑에 실제 오퍼레이팅 컴퍼니들도 있고 그게 뭐 메디컬, 에듀케이션별로 섹터별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R&D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 리서치를 모아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당연히 그러한 G42 같은 회사들과 이제 흔히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국부 펀드의 뭐 무바달라라던가 아니면 ADQ라던가 이런 데랑 합작을 해서 AI 펀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더 이런 직접적인 이제 이게 단순히 말이나 그런 이제 신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구나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한국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메디컬이랑 의료 뭐 이쪽은 워낙 예전부터 저희가 중동에 많이 수출을 하고 또 이제 꼭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이제 대기업까지도 많은 수출 계약이 있던 거라 많이 좀 패밀리를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랑 게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역시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한류가 워낙 뭐 국제적으로 뜨다 보니까 라고 그냥 퉁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를 시키자면 아까 선임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 쪽의 인구가 워낙 젊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문화랑 이제 새로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무슬림 문화권이라서 보수적일 거라는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인구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거에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실제 컨텐츠나 게임 쪽이 굉장히 높고 이거랑 비슷한 예로 이제 보시면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쪽을 전담하는 사비라는 이제 국부 펀드 산하에 따로 펀드를 만들어서 약 100조 정도를 앞으로 30년간 투자를 할 거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런 이제 단체들이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좀 구체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젊은 인구층이 많은 것도 영향을 좀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럼 조금 더 한국 스타트업 쪽으로 앵글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중동이 왜 매력적인 시장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짧게 한국 스타트업이 꼭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면 그 이유 그냥 한 가지를 좀 짧게 키워드나 찍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왜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까? 일단 어쨌든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베이스 잡았다면 해외로 나가는 거는 넥스트 스텝으로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젠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많은 진출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젠 개척되지 않은 곳이 중동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텐과 이 디지털 친화적인 이 에이징 그룹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정책과 나라의 지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초기 단계이신 스타트업 분들도 정부 주도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지원은 하셔야겠지만 되면 회사 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비자 여러 가지들을 이제 A to Z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진입 장벽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반비례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막연하게 먼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면 알아보실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가 많다라는 그 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키워드를 뽑자면 이제 경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컴번트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가 좀 중요한 사업의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중동은 이제 확실히 한국에서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 다른 해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뭐 미국이나 중국은 당연히 거기가 이제 탑 마켓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한국은 또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가 이제 한동안 떠서 이미 많은 스타트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의 서비스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중동은 한국계 진출의 기업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어요. 테크 이제 시장에서는 뭐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쪽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경쟁의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런 마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오퍼레이팅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조금 더 파운더 프렌들리하게 스타트업 프렌들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이제 경쟁이 낮다라는 거는 많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장점이겠지만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 대비 아무래도 그런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눈 규제라던가 법적 제도가 아직 갖춰져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이 낮다라는 건 저는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돈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았는데 저 약간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스타트업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되게 매력적인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앞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뭐 문화적이나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음의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진출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좀 만나봐서 뭐 질문을 들어봤을 때 뭐 비슷한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는 그 팀 또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세팅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중동에 대해서 뭐 돈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실 중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져가는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 현지 분들을 채용하셔서 프로젝트성으로 어떠한 일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게 시작점이다. 그래서 그 단순히 어떠한 뭐 이 일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당신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접근으로 해서 정말 스타디한다는 식으로 한 3개월, 6개월 사실 노동시장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다음에 좋은 인재풀이 갖춰져 있어요. 뭐 UAE로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를 킥오프를 하셔서 당연히 그 중간에는 이제 팀이 현지에 나오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오시면 되게 느끼고 가시는 게 다를 거예요. 확실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좀 더 확실하게 세팅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선입견이 많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좀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그냥 온라인이라든지 듣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가면 그 부분이 이제 중동 진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용현님에게는 조금 다른 앵글로 그 반대로 한국 스타트업이 나갔을 때 자주 오해하거나 간과하는 그런 앵글이 있는지 혹시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많이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시장이 지금 스팟라이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제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내가 잘 나가는 모델, 서비스, BM이 중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창업자분들 만나보면은 뭐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게 잘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건 저는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의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 그 문제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최적화, 어떻게 현지화를 하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이나 기술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실제 다른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제가 보기엔 에리아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중동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BNPL이라고 흔히 많이 불리는 Buy Now Pay Later이라는 모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한국에서 그냥 말하는 그런 신용카드 할부의 개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한국에서 신용카드 있으면 웬만한 백화점 가면은 그냥 무이자 할부가 카드에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결제하는 걸 할부를 하는 회사가 할부를 해주는 모델로 유니콘까지 큰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대표가 이제 사우디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인 이제 타마라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투자를 한, 여기가 연간 규모액이 지금 이제 거의 $1 빌리언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1 빌리언 달러가 아니구나. 지금 이제 $3 빌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3조 원 정도의 거래를 연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해주는 거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부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많냐? 일단 당연히 할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은 정통적으로 여성분들이 이런 그 뱅킹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타마라라는 앱을 통하면은 모바일로 이제 카드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테이크 레이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뱅킹 시스템이나 Financial Accessibility, Service of Democratization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 된다고 중동에서 안 되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 된다고 중동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모델이랑 섹터에 맞춰서 현지화, 최적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공하신 분들이 갖추는 약간 저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석세스 포뮬러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이게 다른 시장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 이 질문은 두 분 다 아무래도 VC에 계시니까 같이 어플라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지연님한테 중동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국 스타트업 앵글에서 어필할 수 있는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동 투자자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어떻게 투자자들과 이제 민글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애티튜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스타트업 되게 바쁘잖아요.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빠른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맞닥뜨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뭐 미팅을 해서 아무리 피칭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일단은 그 팀,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문화가 되게 중요한 컬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남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미니멈한 트러스트라든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원하는 피칭이라든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약간 스피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실 대표님들 중에 되게 시간이 적으니까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저희는 이런 거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중동의 이런 관계 중심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그냥 딱딱하네 사람이, 또는 그냥 뭐 깍쟁인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빠른 페이스로 들어오신 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할 때
네. 근데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이거는 중동의 이제 손님 문화에서도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웰컴을 충분히 해주고, 그다음에 장난으로 그런 식의 얘기도 해요. 당신의 회사가 매력적인데 우리가 최소 한 개월은 한 계절은 같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유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반은 이제 이러한 관계 중심의 문화라는 걸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특히나 이제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본인은 누구이고 어떠한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궁금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서 접근하는 게 되게 좀 성공적으로 첫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스타트업 입장에 있을 때 좀 실수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미팅을 하고 바로 이제 이메일을 정리를 해서 자 아이템 A, B, C 언제까지 하지죠? 안 되면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사실 이제 피드백이 좋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본인 원하는 것만 말을 하고 뭐 그런 이제 피드백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너무나 비즈니스적으로 처음부터 보시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이제 정말 진솔한 부분들을 어필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시작이 매끄러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효율성은 그 이후엔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효율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네,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나러 왔고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빌딩을 먼저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살아있는 예제와 함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세션이어가지고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써가지고 아마 마지막 질문으로 그 용녀님한테 쇼루크로 읽는 게 맞죠? 예, 쇼루크는 국내에서도 얼리 스테이지의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미 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신 사례 중에서 중동에 진출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성공한 케이스는 전 없는 것 같아요. 뭐 저의 성공 기준이 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중동에 진출만 하는 아니면 뭐 오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서비스가 중동에 이제 메인스트림으로서 어댑트가 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국 투자를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하고 한국 투자에 대한 포션이 저희 펀드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중동 자체에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좀 있는 약간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좀 이제 미션이기도 해가지고 많이 보는데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중동 저희뿐만 아니라 중동의 오일머니를 받기 위해서 중동의 진출을 너무 쉽게 또는 이제 함부로 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중동을 꼭 진출 안 하더라도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당연히 중동까지 진출해서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결국 그게 회사의 그런 뭐 생산성이나 아니면 존속을 담보로 잡을 정도로 이제 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리서치가 선행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중동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를 투자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너무나도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단순히 저희랑 얘기를 위해서 한두 페이지 정도 그냥 중동 계획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도 이제 실제로 많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진출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면서 메이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또 저희의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30분 그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이 한국 분이시고 중동에서 되게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서 좋은 가교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고요.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넥스트라이즈에서 좋은 팀 만나가지고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